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를 지원한 슬로바키아인을 제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국가로 북한과 이란, 벨라루스를 직접 지목하면서 추가 조치를 경고했고,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국가들에게는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8일 단행한 러시아 군 공급업체들을 겨냥한 제재 발표문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물자 공급망 조력자와 업체 등 25곳을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연루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무크르티체프를 비롯해 러시아군을 위한 정밀 전자제품 수출에 관여한 튀르키예 소재 기업과 러시아의 드론과 관련 부품 공급을 지원한 두바이 업체, 러시아에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스위스 국적자 등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번 제재 단행을 통해 북한과 이란, 벨라루스 등 러시아의 무기와 군사 부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푸틴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추가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푸틴의 무기고와 방위 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기념비적 제재라며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은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에게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it's something that we continue to monitor. Again, we will continue to identify and expose these transfers, these sales that happen, and make sure that any country that does decide or plans to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is prepared for the consequences. 이번에 영국이 겨냥한 슬로바키아 국적자 무크르티체프는 이미 지난 3월 미국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무크르티체프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 북한이 20여 종이 넘는 무기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는 항공기와 원자재, 상품 등을 대가로 받는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관리와 접촉했습니다. 무크르티체프는 이후 러시아 고위 관리와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을 준비가 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러북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재무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슬로바키아 정부는 자국인이 러북 무기거래 지원 혐의로 영국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유럽연합 EU 등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기업의 직원을 가짜 면접으로 유인해 내부 연결망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3,7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기업 코인스페이드는 7일 자사 홈페이지에 지난달 22일 암호화폐 도난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 정찰총국 소속 라자루스가 또 다른 에스토니아 소재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아토믹 월렛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전술과 자금 세탁 계획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자루스가 구인 사회 연결망 서비스 링크드인에 구인 광고를 내고 가짜 면접을 통해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코인스페이드 직원을 유인해 악성 코드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을 회사 내부망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을 활용해 3,730만 달러를 탈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해킹 수법을 다양화하면서 기존 해킹 방법에 더해 개인에게 접근해 정보를 탈취하는 사회공학적 해킹 시도 횟수를 늘리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한국 정부와 발표한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사회공학적 해킹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었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미국이 타이완의 독립을 부추기고 있으며 중국에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국 정부의 타이완 안보 지원 조치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제프리 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8일 VOA의 관련 질문에 타이완 외교부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옳고 그름을 뒤집은 북한의 잘못에 대해 가장 강력한 항의와 엄중한 규탄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무기 지원과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 결정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권위주의적 팽창에 맞서 타이완의 국방과
자위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중국을 옹호하는 북한의 잘못된 주장들은 국제사회에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이 영내 제기하는 미사일과 핵 위협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북한이라는 악의 축이 제기하는 글로벌 위협의 증가는 영내 및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맞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의 맹영림 중국 담당 국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해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은 중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국의 그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으로 폐쇄됐던 개성공단 공장 부지가 무단으로 가동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장 부지 약 40곳에서 통근 버스가 포착됐는데 3개월 전보다 움직임이 2배가량 늘어나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개성공단 지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4일자 위성사진입니다. 과거 한국 업체들이 운영하던 공장 앞 부지 곳곳에 파란색 버스가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버스가 발견된 건물 앞 공터는 모두 42곳. 앞서 비어있는 지난 4월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 앞에 버스와 사람들, 자재 등을 포착해 보도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해당 지역 버스 정차가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버스는 지붕 일부분이 하얀색으로 돼 있습니다. 과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북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대형 버스 에어로시티가 확실해 보입니다. 에어로시티는 지붕에 하얀색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어 위성사진만으로도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근로자 통근용으로 운행돼 온 한국 측 버스가 개성공단 건물에 지속적으로 정차하는 정황은 북한이 해당 공장을 무단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해당 버스들이 정차하는 공장 부지는 과거 한국 중소업체 제영솔루텍과 로만손, 신원 에베네셀 2공장, 풍양상사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와 봉제, 의류업체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체와 복합업종이 각각 6곳씩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전기, 전자업체 3곳, 기계, 금속 2곳, 기타 제조업 2곳, 화학업종 1곳 등에서 버스가 발견됐습니다. 개성공단 내 도로에는 승합차나 소형 트럭이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고 일부 공장 건물 앞에는 자재 더미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위성사진에 잡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내 공장 건물과 각종 장비 설비는 모두 한국 측 자산으로 북한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자산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당시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북한 정권은 매년 수억 달러를 챙겨왔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벌어들인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 감행하자 한국 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을 전격 중단하고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리처드 버마 국무부 관리 자원 담당 부장관이 국무부 청사에서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를 만나 미한동맹 강화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고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마 부장관은 7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인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조현동 대사를 만나게 돼 반갑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70년간 전례 없는 협력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마 부장관은 국무부의 현대화와 대외 지원, 인력과 전략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다음 달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한국 등 70여 개의 민간단체와 탈북민,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돼 진행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북한 내 노예 종식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신분과 상관없이 독재자를 섬기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노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 자유주간은 20주년을 맞는 매우 역사적인 행사라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폭정에서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집중하고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씨 정권의 종말이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북한 주민들인 만큼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그런 선택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